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카운터 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운터는 적산 타이머랑 비슷하게 리셋이 필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거 좀 내용을 개요부터 좀 살펴보고요. 어떤 이제 기본 동작을 하는지 내용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카운터 회로, 카운터 응용 회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록 같은 경우는,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록을 수업 시간에 좀 했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뭐 시험 부분에서는 좀 빼고, 브록 차원으로 해서, 이제 진도는 좀 나가보도록 할 텐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좀 빼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지난 시간에 과제 부분 간단하게 뭐 물론 지난 시간에도 이 해답 회로를 하긴 했지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죠. 우선 이 과제가 뭐였냐 하면 여기 순시 동작에서 한시 복귀 부분이었죠. 한시 복귀. Y20이 순시 동작이면 여기서부터 쭉, 어떻게 되나? 이렇게 돼야 되나? 순시 동작. 순시에 동작하고, 한시에 복귀하는, 1초 후에 복귀하는, 네, 이런 동작인데, 여기서는 이제, X0가 손을 뗄 때부터 동작하는 거. 이게 순시 동작 한시 복귀였나? 잠깐만요, 좀. 이게 보니까 응용이 좀 여러 번을 거쳐서 응용이 됐었네요. 여기는 눌렀을 때 동작하지 않고 뗐을 때 여자가 되고 바로 타이머가 들어가면서 1초 후에 얘가 동작하고 Y20 꺼지는 동작, 그 다음에 Y21을 여자시켜주는 동작,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Y21과 동시에 타이머도 여자시켜주고, 여기 T1, 여기가 T0. 그래서 타이머가 T1 타이머가 동작할 때 동작하는 그 시간에 전부 다 꺼주는 그런 동작 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전부 꺼주는 T1 동작이고, 뗐을 때 부분에 Y20이 켜지게, 여기 M1이죠. M1 여기를 조건으로 해서 Y20이 켜지게, 이런 식으로 해서 회로를 이렇게 만들어 줬었는데, 이제 이 회로에서 뗐을 때 하지 말고 눌렀을 때 바로 하게끔 얘를 이쪽으로 옮겨주는 부분이죠. 옮겨주는 부분. 그래서 눌렀을 때 바로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뗐을 때 부분을 없애버리면 되죠. 없애버리고, 여기 M1하고, 이렇게 되면 M1하고 M0가 두 개가 똑같은 회로가 겹치게 됩니다. 여기 뗐을 때 없애버리면 M0하고 M1이 똑같이 겹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내부 릴레이 두 개를, 같은 릴레이 두 개를 쓰기 때문에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만들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냥 M1을 없애고 M0만 쓰게 되면 여기도 M0로 고쳐서 이렇게 해주면 동작이 이런 회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이제 과제 또 냈던 거 여기 좀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얘를 빼주고 코일이 중복되니까 중복되는 부분에서 하나 빼주고 여기 대신에 M0 넣어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좀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운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카운터, 오늘 할 게 이제 카운터 동작인데, 카운터는 이게 적산 타이머랑 비슷해요. 적산 타이머랑 비슷하게
리셋 회로가 필요합니다. 리셋이 필요해요. 이름 불러봐요. 지각 아닌가? 에? 그래. 고쳤나 보네? 못 고쳤어? 자, 여기. 그래서 이제 적산 타이머하고 조금 비슷한 동작인데, 적산 타이머 같은 경우는 시간을 계수를 하는 거고, 카운터는 뭐냐면 이런 어떤 조건이 들어왔을 때, 여기 조건 눌렀을 때 C0하고 K 뭐 30이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X0가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가 눌렀을 때, 누르는 순간에 여기가 개수가 돼요. 1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동안에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꺼졌을 때도 올라가지 않고, 꺼졌다가 다시 켜질 때 이때에 플러스 1이 개수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적산 타이머하고 좀 비슷하다는 게, 여기도 카운터 같은 경우는 얘가 보통 타이머 같은 일반 타이머는 이게 오프가 되면 오프되는 시간, 여기가 꺼지는 시간이 되면 여기가 소자가 되면서 현재 그 개수되었던 숫자가 다 0으로 바뀌어 버리죠. 리셋돼 버리는데, 자동으로 리셋되는데, 적산 타이머나 카운터 같은 경우는 여기 오프되는 시간이 있어도 꺼지지가 않습니다. 여기 리셋이 되지 않아요. 리셋이 되지 않고 현재 숫자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숫자, 이 숫자를 다시 0으로 리셋해 주려, 0으로 만들어 주려면 리셋이라는 기능이 필요해요. 여기 적산 타이머하고 카운터가 좀 비슷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면, 조건의 접점이 오프에서 ON으로 변경될 때 현재 값이 플러스 1이 됩니다. 하나씩 올라가게 되죠. 여기서 이 조건이 오프에서 ON으로 올라갈 때 이때 개수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 30으로 잡았는데, 여기 현재 값이 계속 올라가서 30이 되면 카운터 접점이 이제 동작을 하게 되겠죠. 여기 카운터, 예를 들어서 C0 카운터가 있다. 얘가 동작해서 어떤 출력을 동작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접점이 온 상태일 때, 온 상태, 여기가 켜져 있는 상태, 이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온 시켰다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유지되는 이 상태에서는 다음 스캔이라고 하면 여기 한 바퀴 쭉 돌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대로 온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만 카운트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카운트 입력을 펄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이미 카운트 자체가 올라갈 때 요때만 그 개수가 되기 때문에, 상승 펄스일 때만 개수가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이거 펄스, 여기다가 펄스를 넣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꼭 펄스를 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은 또 그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본 동작에서는 펄스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저 프로그램을 하나 예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펄스를 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때는 또 그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 업 된 다음에는 리셋 명령이 실행될 때까지는 이 접점 상태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적산 타임하고 비슷하죠. 요 현재 값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고 있다가 나중에 리셋 명령이 들어오면 여기가 0으로 바뀌게 돼요. 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카운트 업, 그러니까 숫자가 30이나 중간에 뭐 15, 10, 15 뭐 이렇게 이런 값일 때 30이 되지 않은 상태, 카운트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리셋 명령해주면 바로 0으로 바로 돌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 설정 값은 음수는 설정할 수 없다. 카운트는 플러스가 계속되기 때문에 음수는 설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카운터나 타이머나 이런 것들이 다 적산 타이머도 마찬가지 워드 디바이스에서 숫자가 16비트 이렇게 되죠. 그래서 16비트라고 하면 숫자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32,768부터 32,767까지 표시할 수 있어요. 현재 값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설정 값은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0부터 해서 플러스 32,767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현재 값 설정할 수 있다는 거고 설정 값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얘는 이제 워드 디바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정 값은 K에 의해서 이렇게 K하고 숫자 해서 직접 지정하는 거 방법도 있지만 간접적인 지정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데이터 레지스터 관련해서 좀 배울 때 활용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X0 하고 C0 하고 여기다가 K 뭐 30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이거 대신에 C0 하고 여기 D10이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D10은 뭐냐면 데이터 레지스터 그러니까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D10이라는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에 어떤 값을 넣어줘라 이렇게 해놓고 그 메모리에 있는 값을 카운터에 설정 값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간접 지정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 할 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비단 이 카운트뿐만 아니고 타이머나 적산 타이머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외부의 디지털 스위치에서 지정한 값을 카운트의 설정 값으로 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편리하다라는 거죠. 누가 다른 사람이 지정해 준 거 그대로 쓰고 싶을 때 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예제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건 이제 아주 그 뭐랄까 좀 간단하긴 하지만 좀 응용 프로그램 쪽에 가깝긴 합니다. 자, 우선 X0를 누르면 이게 카운터 개수를 하게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X0 1회, 2회, 이제 3회 이렇게 누를 때 각각 이제 동작을 다르게 지금 해줬는데 X0 버튼을 1회 누르면 Y202 점등이 되게 해주고 계속 이제 유지가 되게 해준 다음에 2회 누르면 Y21이 점등되게 두 번째 눌렀을 때 Y21이 점등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눌렀을 때 전부 다 꺼지게 전부 다 오프되게 자, 요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뭐 일견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프로그램은 좀 간단해요. 자, 방법을 보자면 카운터를 일단 X0에 대해서 X0 누르면 카운터를 3개를 씁니다. C0, C1, C2에서 C0, C1, C2 카운터 3개를 쓰고 3개가 다 이제 X0가 눌렀을 때 카운터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C0는 이제 1회 눌렀을 때 동작하게 하는 거니까 C0가 이제 타임업이 되면 Y20이 켜지고 C1이 타임업이 되면 Y21이 켜지게 해주고 C2가 타임업이 되면 전부 다 꺼지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자, 그 설명 여기다 해놨네요. 여기다가 해놨고 X0 입력에 C0, C1, C2가 각각 1, 2, 3회가 되도록 설정. 이 순서대로 이제 작성을 해보면 돼요. 다음 페이지에 쭉 있는데 자, 요거 가지고 한번 볼까요? 제가 그냥 작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뒷페이지에 작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앞에서
여기서 그냥 작성 한번 해볼게요. X0 누르면 C0가 카운트 되고, 여기는 한 번 카운트 됐을 때 타임업 설정해주고 타임업 되도록, 그 다음에 C1은 두 번째 눌렀을 때 타임업이 되게 설정해주고, C2는 세 번 누르면 타임업이 되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눌렀을 때 C1이 동작하겠죠. C0가 동작하죠. C0가 동작할 때는 Y20이 켜지게 해주고, 그 다음에 C1이 동작할 때는 Y21이 켜지게, 그 다음에 C2가 동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다 이제 꺼줘야 되는데, 꺼주는 부분은 C2가 동작할 때, B 접점 여기다가 C2를 달아주면 다 꺼줄 수 있죠. 이건 관계가 없죠. 이거 여기다 달아준 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머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면, 타이머는 여기다 달아주면 얘가 소자되면서 이게 다 그 현재 값들이 다 리셋돼 버리죠. 0으로 다 리셋 되는데, 카운터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되고, C2 여기 달아줬을 때 여기다가 리셋을 시켜줘야 돼요. 리셋 C0. 그 다음에 여기도 리셋 C1 해주고 C2. 자, 이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카운터하고 타이머하고 다른 점이, 타이머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오프 조건에 이렇게 달아줘서 해주면 얘가 꺼지면 현재 값들이 다 리셋이 돼버리는데, 타이머는, 카운터는 그러지 않죠. 이게 꺼지더라도 리셋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리셋을 시켜줘야 됩니다. 얘는 필요 없고. 그래서 회로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돼요. 이거 문제 해결하는 거 있었나? 자, 이거 한번 작성을 한번 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습하면 문제가 좀 발생할 텐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제가 좀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요거 작성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동작이 좀 부자연스러운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회로는 이제 한 번 눌렀을 때 Y20 켜지고, 두 번 누르면 Y21 켜지고, 세 번 누르면 다 꺼져야 되는데, 지금 세 번째 눌렀더니 이런 동작을 하죠. 얘가 1로 바뀌면서 얘가 켜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한번 해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F 거기에서 자, 시뮬레이션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다가 C2 여기다가 디버그에서 브레이크 설정 한번 해볼게요. 시뮬레이션 시작한 다음에 디버그에서 브레이크 설정, 여기를 브레이크 설정 해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됐고, 실행은 어떻게 하죠? 자, X0 누르고 눌러졌나?
실행, 브레이크 실행. 이게 안 되네. 영이고 아이. 이거 안 되면 다시 해봐야겠다. 눌러지는 게 되나? 아, 요걸로 해야 되는구나. 얘를 눌러서 Shift Enter 눌러서 해주고 올라가고 브레이크 실행을 넣어야 되는데 브레이크 그 다음에 누르고 꺼준 다음에 누른 다음에 해줘요. 누르고 브레이크 꺼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절은 이미 네, 지금 두 번째 눌렀거든요. C0는 타임업 됐고, 여긴 타임업 됐고, ON 됐고, 2도 눌러져 가지고 ON 됐죠. 이제 세 번째 누르는 거, Shift Enter 눌러서 브레이크 여기까지 시키면, 네,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이제 어떻게 됐나. 여기 이제 여기까지 왔죠. 리셋 C0 리셋 안 됐고 아직 안 됐네. 스텝 실행으로 가보자. C2 다시 넘어왔는데 어떻게 돼 있어? 1, 2, 2 들어 올리고 눌렀는데 이걸로 확인이 잘 안 되네. 세 번째 눌렀는데 확인이 잘 안 되네. 안 되겠다. 다시 뭐 시뮬레이션으로 좀 확인이 좀 곤란하네요. 잘 안 되네요. PLC 가지고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좀 해보려 했더니 잘 안 되네요. F3 이게 처음 눌렀을 땐가 한 번 눌렀고 두 번째 눌렀고 여기는 타임업 돼서 들어왔고 2도 이제 들어왔죠. 두 번째 눌렀고 지금 세 번째 누를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결과를 가지고 세 번째 눌렀더니 여기가 0으로 안 바뀌고 1로 바뀌죠. 1로 바뀌고 다 1로 바뀝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바뀌냐면 일단 여기서 제가 세 번째 눌렀을 때 당연히 여기가 이제 1, 2 여기는 3이 되죠. C2는 이제 세 번째까지 개수할 수 있으니까 3이 되어서 지금 여기가
1이니까 ON 되고, 여기가 2니까 여기도 일단 ON 된 상태. ON 되고, 여기가 3이 되면 여기가 ON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리셋 시킵니다. 얘를 다 리셋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0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리셋 되니까. 얘가 0으로 바뀌고, 얘도 0으로 바뀌고, 얘도 0으로 바뀌면서,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엔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가 눌렀다가 이게 손을 떼는 시간이 굉장히 얘가 한 스캔 돌아가는 시간보다 훨씬 길죠. 그래서 여기가 일단 다 리셋 된 다음에 뭐가 되냐면 내가, 손으로 이걸 누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얘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내가 다시 처음에 꺼졌다가 0이 되었으니까 꺼졌던 상태였겠죠. 0이 된 상태에서 다시 누르면서 얘가 올라가는 상태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들어오니까 다시 얘가 1로 바뀐 거죠. 1로 바뀌고 1로 바뀌고 1로 바뀌고. 자, 그 메커니즘은 저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를 내가 처음에 눌렀다가 손을 빨리 뗐으면은 괜찮았죠. 손을 빨리 뗐으면은 얘가 0으로 바뀐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됐을 텐데 손을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얘를 상승 펄스로 바꿔주면은 처음에 올라갈 때 한 번만 딱 ON이 되고 그 다음에 다 꺼져버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꺼져버리기 때문에 얘가 1로 바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상승 펄스로 한번 바꿔주고 한번 실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답이 있죠. 상승 펄스로 바꿔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투해서 어, 53분이네? 자, 요거까지 상승 펄스로 바꿔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10분간 휴식할게요. 자, 이렇게 바꿔주면 한 번, 두 번, 세 번째 누를 어떻게 되나? 동작이 안 되나? B 접점을 해줬네? A 접점 상승. 좀 화장실 빨리 가고 싶나 보네요. 한 번, 왜 이렇게 안 돼? 세 번째 다 꺼지죠? 한 번 누르니까 Y20 켜지고, 두 번째 누르니까 Y21 켜지고, 세 번째 누르면 다 꺼지고, 0으로 바뀌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54분이니까, 11시 4분까지,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는 이거 수업 끝날기 한 20분 전에 요거 한번 제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제 앞에 있는 회로에다가 이제 뭐가 좀 다른 거냐 하면 여기서는 Y20이 꺼질 때 앞에 거는 Y20 세 번째 눌렀을 때 여기 꺼지죠. 그리고 여기는 다 상승 펄스로 바꿔줬어요. 상승 펄스로. X0는 아까 상승 펄스를 해줬죠. 그래서 눌렀을 때 올라가는 순간에만 딱 카운트가 되도록 상승 펄스로 바꿔줬고, 앞에 있는 회로는 세 번째 눌렀을 때 Y20이 꺼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변경을 해서 두 번째 눌렀을 때 Y20이 꺼지게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바꿔줄 거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방법으로는
여기가 Y21이 켜진다. 그러니까 여기가 C0, 그 다음에 여기가 C1이죠. 여기가 C2 이렇게 되는데, C1이 동작할 때에 C1 동작, 여기서 C1 B 접점을 가지고 얘를 꺼주면 되겠죠. C1의 B 접점을 사용해서 Y21을 끄도록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데, 그래서 앞에 회로, 여기서 이 회로에서 Y20 꺼주는 거를 C1 B 접점을 이용해서 꺼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꿔주시면 될 거예요. 이건 이제 조금 있다가 나중에 지금 시간을 한 15분 정도 드릴게요. 그때 작성해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제 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운터 예제 2번. 여기는 지난 시간에도 좀 했었던 것처럼 플리커 타이머를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플리커 타이머. 플리커 타이머가 ON 시간, 여기 T0하고 T1에서 여기가 ON 시간이고 OFF 시간이죠. 이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데, 반복하는 걸 카운터를 할 거예요. 카운터를 해서 물론 여기서 카운터 해도 되고 여기서 카운터를 해야 되는데, 변화되는 시점 여기서 카운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서 카운터 하는 게 좋겠죠. 여기 내려오는 것까지 하고 카운터를 해서 동작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5번 카운트를 하고 얘가 Y20이 꺼지는 이 순간에 전체 다 꺼질 수 있도록 전체 종료. 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 있죠. 플리커 타이머 반복되는 부분. 온오프가 반복되는 부분은 플리커 타이머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플리커 타이머는 지난 시간에도 또 했었죠. 이제 방법을 쭉 한번 보자면, 버튼 눌렀을 때 Y20이 ON 되고 자기 유지. 자기 유지는 M0 가지고 자기 유지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플리커 타이머 회로가 들어가서 ONOFF를 반복합니다. Y20 ONOFF를 반복하는데 2초 켜지고 1초 꺼지게.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 개수는 얘가 꺼지는 이 타임을 가지고 카운터를 개수하겠습니다. 이 타임에 카운터 개수하도록.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 5번째 카운터가 개수했을 때 이 카운터 가지고 전부 다 꺼주면 되죠. 전부 꺼주고 그 다음에 카운터 리셋 시켜주면 돼요. 자,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플리커 타이머 부분을 한번 또 지난번에 했는데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자, 이런 회로였죠. 지난번에 했던 플리커 타이머 회로. 이 회로는 좀 외우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게 중간고사 시험에 나왔나요? 중간고사 시험에 안 나왔으면은 기말고사에도 나올 것 같아요. 자주 나오니까. 여기는 항상 ON이죠. 항상 ON 상태에서 일단 여기가 ON 상태니까 Y20 켜지고, 그 다음에 T0도 켜지죠. 여기도 ON 상태니까 T0도 여자가 돼서, 여기는 지금 5초, 3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2초, 1초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서 K50을 K20으로 바꾸고 여기는 K10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얘가 켜졌다가 2초 후에 얘가 동작하면서 T1이 여자가 되고 얘를 꺼주고 Y20 꺼주고 얘가 꺼지면서 꺼주고, 그 다음에 T1이 꺼질 때 1초 후에는 T1이 꺼지면서 얘를 T0를 다 소자를 시키죠. 그러면 전부가 다 꺼지고, 그리고 다시 얘가 붙으면서 Y20이 다시 켜집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되죠. 2초 ON, 1초 OFF가 반복됩니다. 자, 플리커 타이머는 이제 지난번에 했으니까 여기
이 정도에서 넘어가고, 이걸 넣어주는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아까, 카운터를, 뭡니까? 개수하는 부분은 뭐였죠? Y20이 꺼질 때 카운터를 개수한다 그랬죠? Y20이 꺼질 때는 여기였나? T0가 동작하면서 Y20 꺼지죠. 그럼 여기다가 C0 카운터 넣어가지고 5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뒤에 가서. 우선 X0 눌렀을 때 M0 가지고 자기 유지 시켜주고, 이건 이제 아까 요 앞 페이지에서는 SM400 이해 가지고 수행을 했지만, 이건 이제 버튼 눌렀을 때 자기 유지되는 부분이니까 요 회로가 들어가죠. SM40 대신에 요 회로가 들어갑니다. 자기 유지 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플리커 타이머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요. 요 앞에서 했던 회로 그대로 사용을 해서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카운터는 이게 T1, 제가 아까 여기다가 T1 넣어줬는데, C0 넣어줬는데, 네, 여기 넣어주나, 어차피 T1 동작할 때, T1이 동작할 때 넣어주는 거니까, 예, 여기 넣어주나 똑같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T1 동작할 때, 카운터가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밑에다 넣어줬네요. 밑에다가. 여기다 T1 동작 시에 카운터가 동작하게 넣어줬고, 그리고 아닌가? 위에 넣어주면 안 되나? 위에 넣어주면 어떻게 되나? Y20 켜질 때 들어가네, 이거는. 여기 넣어주면 안 되네요. 여기 넣어주면 Y20하고 똑같이 되니까, Y20이 켜질 때 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넣어주면 안 되네. 위에 넣어주면 안 되고, 밑에 넣어줘야 돼요. 네. 여기 T0가 동작할 때, T1이 여자가 되면서, 어떻게 되나? T1이 여자가 되면, 네. Y20은 꺼지고, 위에 넣어줘도 되나? 꺼질 때, 얘가 켜질 때는 꺼져버리니까. 요 위에 들어가면 안 되네요. 밑에 들어가야 돼. 좀 헷갈리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 다 꺼질 때는 카운터가 동작할 때 K 5번 동작했을 때 전체를 다 꺼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C0 넣어주면 되겠죠. B 접점 넣어줘서 전체를 다 꺼버리면 전부 다 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셋을 시켜줘야 되는데, C0가 동작을 하면 얘가 꺼진 다음에 여기 전체가 다 꺼진 다음에 C0를 다시 리셋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는 버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리셋 시켜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동 리셋은 일단 여기 C0 들어갔고, B 접점 들어갔고, 자동 리셋은 여기다가 C0가 동작하면서 5번 동작할 때 자동으로 이제 본인을 리셋 시켜주는 부분이 들어가죠. 이 부분은 조금 지금 이 상태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좀 살펴볼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완성 직전의 회로인데, 이 회로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문제가 좀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C0가 얘가 동작을 먼저 해버리면 얘가 리셋이 돼버려요. 리셋돼서 C0가 0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가 카운터 됐던 게 0으로 바뀌게 되면서 여기 B 접점이 동작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요. B 접점이 이게 먼저 동작을 해가지고 리셋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얘가 리셋되면서 0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얘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엔드가 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순서가 되죠. 이렇게 되면 C0가 동작을 하지 않아요. 여기 리셋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옮겨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C0 가지고 리셋 시켜 주려고 할 때는 이 위치를, 요 위치를 좀 고려를 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C0를 이쪽에다 옮겨주면, C0를 여기다 옮겨주면 돼요. 여기다가 옮겨주면 얘가 5가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엔드가 되고 쭉 올라가서 B 접점, 얘가 먼저 동작하죠. 동작해서 전체 다 종료하고 그 다음에 얘가 동작하면서 리셋을 시켜줍니다. 리셋 시켜주면서 여기를 0으로 바꿔주죠. 자, 이런 동작을 하기 때문에 C0 가지고 리셋 시켜주려면 B 접점 다음에다가 얘를 넣어줘라. 네, 요걸 좀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돼요. 네, 제가 이제 결론해서 이렇게 해놨죠. 결론. 카운터를 리셋 시키려면 카운터 이 A 접점 가지고 리셋 시키겠다 그러면 여기 B 접점이 있는 요거 다음에다가 요 카운트를 넣어서 리셋 시켜줘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요거 작성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예, 버튼 누르면 이제 자기 유지가 되고, 여기 C0는 이제 리셋이니까 제일 마지막 수행시키면 되고, 얘가 M0가 유지가 되면서 여기가 플리커 타이머가 되고, 2초 온, 1초 오프가 되죠. 그리고 카운터 개수는 온 됐다가 2초 온 됐다가 오프 되는 시점에 카운터가 개수가 되니까 오프 되는 시점은 이 시점이죠. T0가 동작하는 시점, 이 시점이니까 여기다가 카운트를 넣어주고 여기다가 T0가 동작하는 시점에 카운트를 넣어주고 그리고 5회가 다 되었다 그러면 전부 다 꺼주는 거는 얘 가지고 전부 다 꺼주고 그리고 전부 다 꺼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얘를 가지고 C0 A 접점 가지고 카운터를 리셋 시켜주고 일기원 보면 이제 간단한 회로인데 여러분들이 적응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좀 이런 훈련을 좀 해야 나중에 프로그램도 좀 작성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 좀 훈련해 보시고요. 이거 한번 작성해서 동작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자, 동작을 확인 한번 해 볼게요. X0 누르면 2초간 켜지고 Y0 1초 꺼지고 2초 켜지고 1초 꺼지고 2초 켜지고 1초 꺼지고 카운터가 지금 3, 4 5번 되면 전부 다 꺼지죠. 여기 다 꺼지고 여기도 리셋되고 다시 0으로 바뀝니다. 동작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한번 실행시켜가지고는 어떻게 되는지 좀 파악을 좀 하기 힘들죠.
하시면 2초 켜지고 1초 꺼지고 2초 켜지고 1초 꺼지고 3번 4번 5번 되면 전부 다 꺼지는. 예. 과제 제출 다 한 학생은 좀 시간이 빠르긴 한데 마칠까요? 다 한 사람은 나가셔도 되고요. 못한 사람은 빨리 하셔가지고 제출하시고 식사하러 가시기 바랍니다.